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TV 최영수입니다. 참 오랜만이죠.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위주보다 현장 답사 좀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는 참 오랜만에 했는데요. 참 많은 게 바뀌었어요. 특히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세무사님들조차도 그 부동산 대책이 하도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로 과연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산 오피스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게 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도 많이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동안 대책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번씩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대책과 오피스텔,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문화도 돼 있고, 또 아파트는 뭐 어떻게 규제를 한다면서 다양한 규제책이 나왔는데, 이게 오피스텔도 그럼 그 규제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질의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자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좀 약간 믹스된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도 어려워하십니다. 실제 정책에도, 대책에도 보면 오피스텔을 명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디테일해서 아직 정확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들 제가 하나씩 확인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시리즈로 한번 오늘부터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 여부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을 사시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가 있고 투자로 월세를 받는 부동산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게 근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조의 1항, 163의 제1항에 보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제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임대사업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경우에 이 부분, 임대사업을 등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너무 이제 그동안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을 해서, 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기존에 거주하는 집 1주택을 만들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만들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을 해왔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날 대책이 나왔었죠. 2018년 9월 13일 날 대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으로 주택을 했을 경우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3 대책 내용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2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세율 플러스 10%.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같은 경우 이 사람 2주택자가 돼서 비과세가 아니라 2주택으로 일반세율 플러스 10%의 양도세 중과가 돼. 이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한 10년 정도 살고 있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내가 만약에 3억에 샀는데 한 5억 올랐다, 8억에 팔았다. 최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8억에 팔면 내가 만약 오피스텔을 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 5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오피스텔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억에 대해서 그 세율로만 따져도, 제가 뭐 알기로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한 2억 이상의 세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2018년 9월 14일부터 매매 거래를 했거나 또 이제 이때 등기를 한 오피스텔들에 대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미리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집을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매각을 하는 방향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갖다가 등록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일단 고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냐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이게 실제 이제 이번에 70대 책 때 조정 대상 지역 조정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재밌는 곳은 사실 서울은 전부 이 분홍색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그 다음에 서울 전체, 그 다음에 뭐 안양시고 다 포함되어 있고, 노란색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김포 같은데, 파주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데들이 빠져 있죠. 그래서 70대 책이 나오고, 김포 지역,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또 더 오른,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곳은 남양주 같은 곳이에요. 남양주 같은 곳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주에 보면은 화도, 수동면, 그다음 조합면은 제외되어 있다. 또 용인도 그렇습니다. 용인도 보면 자세히 보면 용인 전체가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용인에서도 뭐 여기 처인구 쪽 같은 경우는 또 제외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재밌는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 오피스텔을 만약에 이 중에 그래도 좀 가까운 김포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김포에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오피스텔이라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좀 하나씩 내 상황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제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고 또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꼭 세무사 쪽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이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세무 상담이 되기가 어렵고요. 일단 나온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집을 거래하기 전에, 요즘은 이제는 무조건 꼭 집을 거래하기 전에는 세무사 상담을 거친 이후에 매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너무 큽니다. 양도소득세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집을 매각하기 전에는 내 상황 전체도 오픈을 하고 꼭 세무상담 이후에 매각 처리를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오피스텔 취득시의 세금, 그 다음에 이런 취득시 세금이 또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이번에 특히 70대 책 때 보면은 뭐 취득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한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리즈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